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전천후 섹스. 이제 색색의 나뭇잎들도 다 떨어져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과 마음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변화하는 우리들의 몸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들의 몸에 갱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온다는 점 때문에 참 속상하기도 한데요. 당연히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들이 젊을 때만큼의 빠르고 신속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몸이 내 말을 한 번씩 거역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랑 나누기의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매번 이전과 조금씩 다름이 느껴지면 은근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때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넋놓고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세월을 먹고 있구나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몸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신체 나이에 알맞은 운동 등을 적용해야 하죠. 이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파트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이가 들면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발기부전이죠. 이것은 동맥경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테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순간, 원하는 강도에 맞추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음은 급한데 이전보다 훨씬 더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또 어떨까요? 여성들은 질내 건조증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속이 건조해지는 것이죠. 이때 여성들은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피하려고 하기도 하죠. 물론 관계 자체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랑 나누기를 서로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계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컨디션과 시간을 배려해 줌으로써 더욱 애틋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예열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민첩하고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순발력은 젊음의 상징이죠. 젊을 때는 단 몇 초의 생각만으로도 아무 생각 없다가도 얼마든지 준비가 되고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한 번에 그 순간을 이루기 위해서 수분 내지는 30분까지의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젊을 때는 도중에 시들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엔 도중에 힘이 없어지는 일도 가끔 발생하고는 합니다. 힘과 끈기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할까요?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는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또 두 사람만의 소중한 분위기를 애써 연출해 놓았는데 주변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시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한 가지에 몰입하고 있는 남자에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여자의 짜증 섞인 한마디도 남자를 순식간에 위축시키고는 하죠. 이렇게 갱년기의 남성은 발기력에 대한 잦은 불신 때문에 곤욕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젊었을 때는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 대부분 무아의 극치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가끔 정상에서 느끼는 그 쾌감의 색깔과 크기가 변하거나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현역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죠. 제일 좋은 묘책은 금연,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죠. 균형 있는 식단, 육류 및 야채 섭취,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씩 줄이시면서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움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은 여생의 목표를 재설정해 보시는 것이죠. 현재 나 자신의 위치와 좌표를 확인하고
남은 여생의 패턴을 다시 한번 조금 느슨하게 설정하는 것이죠. 희망과 야심으로 꽉 차고 빽빽하게 그렸던 젊은 시절의 큰 그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너무 버거운 야심이나 허황된 욕심으로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의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려놓을수록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벽을 버리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 과도한 커피도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세 번째, 내 인생의 필수 영양소인 적절한 운동을 시간을 내서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 중년인 우리들에게 적절한 운동이야말로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묘약이기도 하죠. 특히 요즘은 건강하게 걷기, 우리 중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단조로운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행도 좋고요. 파트너와 단둘이 나선 홀가분한 여정, 그간의 삶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지난 세월 속에 필요 없는 부분을 솎아내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때 서로 격려해주면서 나머지 여생을 함께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2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좀 더 여유를 가져야 하죠. 작은 취미 생활이라도 가지셔서 마음속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낚시, 음악, 독서, 만들기 등등, 종이접기 등등 뭐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여섯 번째, 건강을 관리하듯 잠자리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젊은이 못지않은 성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잠자리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서 신선한 관계를 가지려는 파트너와의 노력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들이 중년을 넘어가면서 하는 사랑 나누기는 각종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우울감을 개선해 주기도 하죠. 우리들이 중년이면 은퇴나 자녀의 결혼 생활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들이 좀 더 심하죠. 이때 규칙적인 사랑 나누기는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게 되죠. 세포 내의 산소량을 늘려주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질의 세균 감염을 막아서 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자신의 체력, 몸의 상태에 맞추어 행동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지병이 있으실 경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으로 옮긴다면 우리들은 갱년기의 우울감과 일상의 권태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청춘과 같이 찬란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춘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화배우 안소니키는 84세, 피카소는 90세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90세가 되어도 건강을 잘 관리한다면 활발한 사랑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60대가 넘는 사람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주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으니까요. 전천후 섹스는 단언컨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